나만 불안한 줄 알았습니다. 시니어 대부분이 겪는 노후의 마음. 나만 불안한 줄 알았습니다. 시니어 대부분이 겪는 노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침의 무게. 67세 김정숙 씨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한동안 천장을 바라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건 알지만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가족들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어날 이유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아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까, 뭘 할까 생각하다가도 막상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바쁠까봐, 귀찮게 할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간 걸까? 김정숙 씨는 혼자만 이런 줄 알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불안. 72세 박종현 씨는 최근 들어 밤에 잠을 설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나이 탓이라는 건 결국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경제적인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은퇴 후 저축해둔 돈으로 살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 계산해보면 불안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 같고 아이들에게 말하면 부담 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잘 지낸다고 하니 혼자만 힘든 것 같아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박종현 씨도 혼자만 불안한 줄 알았습니다. 관계의 무게. 61세 이미영 씨는 며칠 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다들 손주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은 딱히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친구가 요즘 뭐 해? 하고 물으면 대답이 궁해집니다. 특별히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집에 있지 뭐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초라한 기분이 듭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을 꺼낼 필요를 못 느끼게 됐습니다. 아침에 밥 먹어, 저녁에 씻었어? 하는 말만 오갑니다. 이미영 씨는 이런 답답함이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실감.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시니어들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안, 외로움, 상실감, 무기력함. 이런 감정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겪는 구체적인 변화들 때문입니다. 먼저 역할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였고 직장인이었고 가정의 기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 역할들이 사라집니다. 역할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관계의 변화도 큽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 아이들 학교 학부모, 동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스스로 연락하지 않으면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바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몸의 변화는 더 직접적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이런 변화를 느낄 때마다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말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생활도 바쁩니다. 직장 일도 힘들고 아이 키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부모 걱정까지 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고 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늙어가는 사람에게 내 불안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불안해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차라리 혼자 감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버텨왔고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와서 불안하다, 외롭다고 말하는 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인데 왜 나만 유난스럽게 힘들어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혼자만 그런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과 즐겁게 지냅니다.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니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닐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누구나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행 사진을 올리는 사람도 돌아와서는 혼자 소파에 앉아 허전함을 느낍니다. 손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도 손주가 돌아간 후에 공허함을 압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밤마다 아픈 곳을 만지며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 행복한 척, 문제없는 척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다들 괜찮은 줄 착각하게 됩니다. 한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노인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다 똑같이 여기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픈 건 나만이 아니구나. 또 다른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진작 이야기 안 했을까 싶었어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 외로움, 상실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지점. 이걸 인정하는 순간 뭔가 달라집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은 작지만 큽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기가 원래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이 시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70세 최인숙 씨는 최근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나만 외로운가 생각했죠. 그런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노인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받아들이게 됐죠. 최인숙 씨는 그 후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솔직하게 요즘 좀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도 사실은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68세 강수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불안하다는 걸 아내에게 처음 말했을 때 아내도 사실은 불안했대요. 서로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말을 안 했던 거죠.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해결책을 찾은 건 아니지만 함께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향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선택들,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외롭다면 오늘 나는 외롭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불안하다면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시기를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둘째, 한 사람에게라도 솔직하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요즘 느끼는 감정을 조금이라도 표현해 보는 겁니다. 요즘 좀 외로워, 요즘 불안해,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셋째,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취미나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통화하기, 매주 도서관 가기, 화분에 물 주기.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65세 정명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처음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안 하면 하루가 이상해요. 산책하면서 아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날씨를 느끼고 계절이 바뀌는 걸 봐요. 이게 저한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넷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지역 복지관, 경로당, 상담센터, 종교시설 등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상담을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성숙한 행동입니다. 다섯째, 의미를 찾는 대신 순간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하고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마신 차의 맛,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손주가 보낸 사진,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여섯째, 나를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대로의 속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남들이 여행을 가든 손주를 보든 취미 생활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일곱째, 작은 것에 감사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했다는 것, 날씨가 좋았다는 것. 아주 작은 것들이어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시선을 바꿔줍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쉬어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활기차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울한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고 의욕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74세 홍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냥 쉬는 날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 것, 나에게 친절한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에 느끼는 불안, 외로움, 상실감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감정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 몸의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작은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작은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잠 못 이루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여운. 다시 김정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김정숙 씨는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친구와 동네를 걷습니다. 거창한 활동은 아니지만 그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박종현 씨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건강도 걱정되고 경제적인 것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아내와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걱정할 수 있다는 게 혼자 걱정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미영 씨는 여전히 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없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 외로움, 상실감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만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이 시기를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활기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수많은 시니어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을 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한 문장이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